113회 질문 있나요? 오, 나쁘지 않네. 가은아, 책 꺼냈니? 여기 질문 있니? 채원이는 없어. 넘어갈게요. 다음. 이제 114페이지는 극한 열심히 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114회 질문 있나요? 할만했던가 보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115. 467번에 2번만. 467번에 2번. 467번에 2번. 또 있나요? 가은 있니? 혹시 안 푼 거 아니야? 자, 2번 볼게요. 3차 함수라고 구체적으로 차수를 줬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극한값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0으로 보내고 하나는 무한대로 보내는 거거든. 사실 무한대로 보내는 게 우리가 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왜? 여기는 3차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차수 비교하는 거거든. 와, 그러면 뒤에 거부터 할게요. 무한대로 보내는 여기 극한은 분모가 x 3차야. 그런데 우리가 fx도 3차라고 했죠. 그러면 최고 차수가 똑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극한값이 최고차항의 개수 b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fx는 극한값이 2니까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해야지. 이 정도로 세팅할 수 있겠죠. 물론 조금 더 세팅하면 2차, 1차 상수까지 A, B, C 개수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데 일단 정보를 더 찾아보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가서 극한을 보면 가장 먼저는 수렴값이 있으니까 이 분수꼴이 수렴하면 분모 분자를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분모니까 x를 0으로 보내면 코사인 0은 1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던 명제가 뭐야? 극한값이 존재할 때 분모가 0으로 간다 하면 분자도 0으로 가야 하죠. 그런데 fx는 3차 다항함수였으니까 0으로의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 그래서 이게 f0과 같아 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말은 f0이 0이다. 즉 상수항이 빵 없다. x를 인수로 갖는다. 이 정도로 세팅이 되겠죠. 이해되니? 따라서 fx를 좀 이쁘게 세팅한다 그러면 2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고 2차 계수 a로 잡아주고요. 1차 계수 b로 잡아주고 상수항은 없애도 되겠습니다. 맞죠? 까지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는 우리가 차수와 개수를 결정하는 데서 끝났습니다. 저건 더 이상 쓸 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와서 아까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 썼는데 그 다음이 뭐야? 극한값 6 이거 써먹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극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식은 우리가 fx를 구체적으로 세웠으니까 바로 가보자.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분모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갈 건데 우리 극한값 모양 중에 1 빼기 코사인 x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었죠? 분모에 각도 제곱이 있던 거 x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 이게 2분의 1로 수렴하는 모양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양을 바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여기는 각도의 제곱을 써놓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거는 보정을 해주면 되겠네. 분모에 x제곱을 써서 약분을 시켜주고 지금 분자에는 fx가 올라가 있으니까 fx를 그대로 다 쓰죠. 더하기 ax 더하기 bx 이렇게 됩니다. 이 극한값이 6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모양이니까 요만큼은 이거 뒤쪽으로 가면 많이 나왔던 거 봤었죠. 문제들 중에. 자, 이게 역수 구조야.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x의 극한값은 2분의 1이니까 이것의 역수는 얼마? 2. 그렇지. 이거는 2로 가는 겁니다. 극한을 보내긴 보낼 건데 얘는 2로 가니까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은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해야 돼요? 곱해서 6이 되려면 얘는 결론적으로는 3으로 존재해야 되지. 그쵸? 그러면 지금 구조를 보니까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여기다 적용할 거란 말이야. 분모, 분자 전부 0으로 가죠. 그거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x 인수를 다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치?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볼게요. x 하나를 지울 수 있죠. 아래 위로 x 인수가 들어있으니까 지워볼게. 그럼 요거 하나 남을 거고 여기는 두 개가 남을 거고 여기는 날라갈 거고 여기는 제곱이었죠. 제곱이니까 날라가고 하나가 남을 거고 bx 1차는 b만 남을 거야. 요런 상태에서 x를 0으로 보내면
아직 분모가 0으로 가죠. 분자 여기는 빵인데 b가 남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제로분의 상수 꼴이 돼요. 제로분의 상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지. 그럼 돼 안 돼? 우리 3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b라는 녀석, 다시 말하면 bx라는 1차 항이 남아있으면 발산하는 구조가 되지. 그러면 b가 얼마여야 돼? 저 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b가 얼마여야 돼? 0이어야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b가 0이야 이고요.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적혀있던 게 요 녀석이었거든. ax, 선생님 제가 아까 제곱 빼먹었는데 이런 녀석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없애려면 x제곱이라는 걸 인수로 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왜? 3차 다항함수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는 날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b가 0으로서. 자, 이렇게 되면 x제곱으로 다시 나누면 날라가고 여기는 x가 하나 남는 건데 x를 0으로 보냈을 때 1차는 0으로 갈 거고 뭐만 남아? a만 남아. 그게 뭐다?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a다. 됐나요? 따라서 fx로 돌아오면 정리해보자. 얘는 2x 세제곱, a는 3이었으니까 3x 제곱 땡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1의 함수값을 구하면 5 정리 끝. 그래서 여기 해석할 때 우리가 다항함수를 다루고 있으니까 차수, 그 다음에 어떤 인수를 들고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분모가 0으로 가는 걸 다 날려버려야 됩니다. 맞죠? 아니면 차라리 분모보다 차수가 더 모듈이 다 커가지고 0으로 수렴하던가.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 장 116페이지 질문 있나요? 471번 이거 감독. 300 뭐? 471. 471번. 네. 요게 개념 원리에 있던 문제인데. 개념 원리에 있던 문제인데. 또 있나요, 여기? 가봅시다. 포커스를 어디에 두면 좋겠냐면 지금 봐봐. x를 0으로 보낼 때 꼴 먼저 확인해 보면 분모는 탄젠트 0 빼기 사인 0이니까 0 빼기 0은 0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지수를 한번 체크해 보면 사인 0은 0으로 가니까 2의 1제곱 빼기 탄젠트 x도 0으로 가니까 2의 1제곱 0 제로분의 제로 꼴입니다. 맞죠? 나중에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사실 아래 위로 미분해가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미분은 이미 배웠으니까 해도 되는데 지금 극한의 모양을 잡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여기 탄젠트 x 빼기 사인 x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한번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말하면 일단 적어볼게. 탄젠트 x 빼기 사인 x를 몽땅 t라는 문자로 뿅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x를 0으로 보낼 때 0 빼기 0이니까 t도 0으로 가겠지, 그지? 그래서 t에 대한 극한으로 바꿔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적어볼게. 극한 t를 0으로 보낼 때 이제 분모가 t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분자를 쳐다보는데 탄젠트 x 빼기 사인 x는 없잖아. 그럼 일단 x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t로 바꾸고 있는 과정인데 위의 모양을 조금 더 밑에 t로 바꾸기 위해서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분자는 아직 x를 남겨두고 한번 쭉 진행해 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을 쳐다봤더니 지수에서 2의 1제곱이라는 게 보이네, 그지? 이건 뭐야? 모두 2라는 자연상수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번 묶어내 보자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2의 마이너스 사인 x 빼기 2의 마이너스 탄젠트 x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이거니. 그쵸?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조금 전에 탄젠트 x 빼기 사인 x를 t로 보려고 했잖아. 탄젠트 x 빼기 사인 x, 탄젠트 x 빼기 사인 x. 그러면 여기 볼게요. 첫 번째 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와, 여기에 탄젠트 x가 지수로 더해지면 정확히 탄젠트 x 빼기 사인 x가 되죠. 그럼 그걸 t로 바꿀 수 있지. 맞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바깥쪽에다가 나는 지수에 탄젠트 x를 더하고 싶거든. 그럼 t로 놔두고
그러면 2는 원래 있던 거고요. 바깥쪽에다가 2에 마이너스 탄젠트 x 제곱을 해주면 안쪽에는 2의 탄젠트 x를 곱하게 되는 거죠. 왜? 상쇄시켜야 되니까. 자, 이거는 어디서 힌트를 얻었어요? 탄젠트 x 빼기 사인 x를 t로 바꾸기 위해서 힌트를 얻은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지수의 탄젠트 x가 지수가 탄젠트 x인 녀석이 곱해질 거니까 요렇게 붙겠죠.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해도 되겠다. 이만큼이 지금 사실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지. 묶어낸 걸로 봐도 괜찮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빼기 1만 남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2의 마이너스 탄젠트 x로 묶어낸다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아까 t를 탄젠트 x 빼기 사인 x로 고치려고 했었으니까 그 모양에 맞춰서 변형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뭐가 돼요? t가 되겠지, 그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리미트 t를 0으로 보내는데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탄젠트 x 곱하기 남아있는 거 t끼리 t에 2의 t제곱 빼기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선생님 x 남았는데요. 괜찮아요. 걔는 문제가 되는 녀석이 아니지. 봐봐. 아까 t가 0으로 간다라는 건 어디서 왔냐면 x가 0으로 간다 해서 왔어요. 그치?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x는 0으로 가니까 이게 지수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녀석이 아니야. 왜? 2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렇다면 뒤에 것만 해석하면 이거는 민준아 얼마로 가니? 1. 그렇죠. 얘는 1로 갈 거니까 최종적으로 극한값은 맨 앞에 자연상수 2, 그 다음에 2의 0제곱 일부러 한번 써봤어요. 곱하기 1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다, 극한값은 2다 이렇게 하는데 개념 원리에서도 그렇고요. 여기에서도 그렇고요. 해설지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그냥 정해놓고 갔었는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힌트를 이렇게 얻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75번 볼게요. 또요? 77번도 볼게요. 또 있나요? 75번 가봅시다. 자, 정삼각형이 주어져 있으니까 좀 할만하죠.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 수직 이등분선 전부 이제 60도, 30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천천히 가보죠. 그림처럼 한 변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A에서 각 BAP 세타만큼 벌려가지고 선분 BC 위에 P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선분 AB 요거는 그냥 1이네요. 그 다음에 선분 AP 표현해볼까요? 요 선분입니다. 그래서 AP 선분의 길이를 구해보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야? 세타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기 때문에 AP 선분의 길이를 주어진 세타 각도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편의상 여기를 X로 놓고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삼각형을 쓴 이유가 있겠지, 그지? 한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와 그 다음에 각도가 60도짜리 라디안으로 3분의 파이다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해볼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P가 막 움직이는 점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어디 있든 간에 지금 그려진 P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P에서 우리 선분의 길이 일자리 이용하기 위해서 A, B 위로 수선의 발 정도 이렇게 내려봅시다. 짠! 수선의 발을 내리는 순간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지금 뭐냐면 세타를 깨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AP 선분의 길이를 자르지 않고 직각삼각형이 생겼어. 그럼 뭔가 관계식으로 존재하겠죠. 그쵸? 그래서 수선의 발을 H라고 해보면 첫 번째 A에서부터 H까지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보는 거거든. 어떻게 돼? 아는 길이가 x라고 생각해봐. 물론 찾아야 되는 길이지만 표현을 해놨으니까 x 길이에서 AH 길이로 갈 거예요. 여기 뭐야? 코사인 세타 순서랑 같죠? 그래서 AH 길이는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BH 길이는 뭐라고 하면 돼요? 전체 길이 1에서 방금 길이 빼면 되겠죠. 그래서 1 빼기 x 곱하기 코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AH 옆에다가 우리 PH 구해봅시다. 그럼 조금 전 우리 AH 구하듯이 어떻게 하면 돼요? x를 아는 길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세타 기준으로 사인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x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니? 어려워? 헷갈려? 모를 것 같다고? 자, 여기에서 모르는 길이 요거를 표현하고 싶은데 세타 기준으로 사인 순서랑 같잖아. 그래서 곱하기 사인 세타 하겠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파란색 표현했는데 파란색 쪽으로 가볼게요. 파란색 쪽으로 B 각도가 이거 정삼각형 한 네각의 크기니까 3분의 파이 60도죠, 그죠? 그럼 이거 길이 B가 존재한단 말입니다. 몇 대 몇? 우리가 구해놓은 거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BH 구해놨고요, PH 구해놨어요. 여기가 직각 연결되어 있는 데다, 그치? 이게 몇 대 몇이야? 1대 루트 3이거든. 괜찮나요? 그러면 탄젠트 3분의 파이를 읽는 순서로 생각해도 문제 없죠? 그쵸? 그래서 누구분의 누구? BH분의 PH를 하면 적어볼까요? BH분의 PH를 하면 요거는 60도짜리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명훈아 물 한잔 하고 와. 밑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비율이 1대 루트 3, 그래서 1분의 루트 3 어서 가 되겠죠. 그래, 나갔다 와 얼른. 그래서 BH 길이는 1 빼기 x 코사인 세타, PH는 x 사인 세타. 이렇게 사실 비례식을 세워도 되고요, 분수로 세웠습니다. 괜찮죠? 여기서 x를 찾아야 우리가 극한에 밀어넣을 AP 길이가 생성되겠죠. 자, 크로스 곱이 같다면 x 사인 세타는 루트 3 전개할게요. 루트 3 빼기 x 곱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있는 한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해진 걸 좌변으로 넘기면서 x를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루트 3이야. 이렇게 되겠죠.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AP 길이를 x라고 뒀는데 그게 양변을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우린 극한 모양 바로 가봅시다. 리미트 세타를 0에 우극한인데 쌤이 요거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의미상 세타를 0의 우극한으로 한다는 얘기는 조금 0보다 조금 크게 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니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세타분의 아까 AB 길이는 1이었어요. 1 빼기 AP 길이는 조금 전에 우리 X 정리한 식을 밀어넣으면 되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로 나눈 걸 분자에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분의 루트 3.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극한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뭐 늘 하듯이 번분수 꼴은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분모에 보이는 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3 코사인 세타를 분모 분자에 싹 다 곱해 볼게요. 그래서 세타를 0으로 보낼 때 분모부터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분자는 1에다가 곱할 거니까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빼기 루트 3. 그럼 잘 생각해봐. 나중에 그
삼각함수 극한 도형에 적용할 때도 이런 이제 컨셉으로 갈 건데 문제가 되는 애들만 가져오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분수꼴에서 뭐 때문에 문제야 항상 분모가 0으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인 거잖아. 그냥 걔네들만 잘 해결해주면 되거든. 그러면 분모부터 쳐다볼게요. 세타를 0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요 녀석이야. 그리고 사인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한 덩어리인데 이거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루트 3으로 가니까 이 괄호 덩어리 자체는 문제가 되는 애가 아니야. 그럼 얘는 극한에 그냥 보내놓으면 된다는 얘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분자를 쳐다보면 이게 이제 덧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인 세타가 세타를 0으로 보내면 0이죠. 그럼 제로분의 제로꼴에서 사인 세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루트 3 코사인 빼기 루트 3이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양이네. 루트 3 묶어내면 뭐가 돼요? 코사인 빼기 1인데 이거를 순서만 바꾸면 1 빼기 코사인의 분모에 세타 제곱이 있으면 이쁜 녀석이 되죠. 그렇게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이거 잘 보셔야 돼. 세타를 0으로 보낼 때 분모는 다 들고 다녀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한 곱하기 있으니까 한 덩어리로 돌아다니는데 위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통분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다 떼거나 아니면 요렇게 한번 하고 아까 얘네들은 루트 3으로 묶을 거니까 요렇게 한 덩어리로 하거나.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 이쁘게 써볼게요.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덩어리 묶어내고 여기는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 묶어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꺼번에 할 거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묶을게요. 그 다음에 봐봐.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여기를 이제 처리를 할 건데 그냥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 루트 3 묶어냈을 때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모양이 1 빼기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마이너스까지 묶어내고 루트 3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분모는 똑같이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분자는 마이너스 루트 3을 묶어냈기 때문에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짠, 이렇게. 그래서 따로 뗐습니다. 괜찮니? 이제 극한 보내볼게요. 첫 번째 덩어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 녀석들이 문제였는데 요거 세타를 0으로 보내면 1로 가는 거죠. 생략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은 사인 0은 0, 코사인 0은 1이니까 루트 3으로 가겠네요.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덩어리는 루트 3분의 1 이렇게 극한값으로 존재합니다. 뒤로 가볼게요. 짠! 여기서 똑같이 요 녀석은 루트 3으로 수렴합니다. 맞죠? 이제 남아있는 요거를 처리를 할 건데 얼마야? 8제곱 세타 제곱이죠. 세타 제곱이 아니지. 좋아. 그러면 앞으로 세타 제곱에서 힌트를 얻으면 돼요. 잘 봐. 세타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극한값은 뭐 이미 알고 있는 분들 알겠죠? 이거 0이거든. 어떻게 해결하면 돼? 이거를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에 세타 한번 곱한 걸로 보면 돼. 그럼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앞에 거는 2분의 1, 뒤에 거는 0. 2분의 1 곱하기 0은 0이야. 맞죠? 이렇게 하면 얘는 뭐야? 아쉽게도 분모가 세타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0으로 가는 녀석이야. 이거 뭐야 그러면? 루트 3분의 0이니까 0이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뒤에 덩어리는 0인 거지. 따라서 이것의 극한값은 앞에 덩어리만 정리하면 루트 3분의 1이고 유리화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477 이거는 내저번 얘기가 나왔을 때 주로 사용하는 내용이니까 요거는 참고로 적어 놓읍시다. 아무런 삼각형이나 하나 그려 놓으세요. 삼각형이 안 그려지네. 아무런 삼각형이나 그려 놓으시고 거기 안에 내접하는 원 하나 그려 놓으시고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꼭지점 ABC라고 할게요. 그리고 내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보통 꼭지점에 마주보는 곳을 명훈아 이거 아니지. 갔다 와. 정말 밤새고 와. 마주보는 언능 지금 갔다 와. 어디? 밖에 잠 깨고 와. 5분 뒤에 다시 들어와. 빨리 지금 갔다 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보통 small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정보가 세 변의 길이와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요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넓이를 S라고 한다. 아니야. 삼각형 ABC라고 할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에다가 세 변의 길이 합한 걸 곱해서 넓이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내접원이 접하는 접점으로 원의 중심에서 보조선을 그으면 사실 수직인 거 다 알잖아요, 그죠? 요렇게. 그래서 삼각형 ABC를 세로 쪼개는 거야. 꼭지점에서 내접원의 중심으로 요렇게 쪼개면 지금 노란색으로 쪼갠 3개 삼각형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반지름 R이라는 게 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높이 역할을 해요. 그치? 그래서 하나만 구해보자고. 요 삼각형 하나 구해보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 이렇게 되죠. 그럼 나머지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 공통인수가 2분의 R 묶어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겁니다. 그래서 돌아갈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 90도인 뭐 있대요. 부채꼴. 그 다음에 쭈루루 다 이제 그림 설명입니다. 해서 내접하는 원 넓이를 S세타라고 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이 필요하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뭐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도만 표현하면 이쁘겠습니다. 반지름 R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세타 기준으로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가 밑에도 보이지만 OP도 반지름의 길이가 1이거든요. 와,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OAP라고 할게요. 삼각형 OAP는 일단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어. 왜? 결국은 넓이를 세타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을 때 삼각형 OAP라고 할게요. 넓이는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1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는데 이거랑 누구 비교하면 돼요? 우리는 원 넓이 구하기 위해서 반지름 R이라고 세팅했으니까 저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뭐였냐면 2분의 R 그리고 세 변의 길이 합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누가 없어? AP 길이가 없지. AP 길이를 지금부터 찾으면 되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 해보라고 했던 녀석과 똑같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라고 할게요. 라고 한다 그러면 OH로 잘린 두 삼각형이 합동 도형이니까 각도가 반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세타가 될 거야. 어머? 그러면 PH는 민준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선분 PH는 1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PA는 그것의 2배겠네요. 그죠? 맞죠? 따라서 우리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넓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삼각형 OAP를 구한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2분의 내접원의 반지름의 세 변의 길이 합이에요. 그러면 1 더하기 1에다가 AP 길이니까 아까 구했던 pH의 2배. 그래서 2배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게 누구랑 같다고 하면 돼요? 아까 구해놨던 2분의 1 양변 사인 끼인 각과 같다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자, 사인 이용해서 했던 2분의 1 1을 생략하고요. 사인 세타는 2분의 R 2배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면 와 여기서 R 구하면 되겠죠. 조금 복잡해도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니까. 자 분모 2 약분하고요. R만 남기면 되겠네요. 나누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쁘게 2로도 묶어가면서 2 묶어내면 1 더하기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사인 세타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그 넓이를 S 세타라고 했으니까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하면 되겠죠. 그래서 S 세타 이쁘게 써봅시다. S 세타는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파이는 일단 곱해 놓고요. 그 다음에 R 보이는 걸 싹 다 제곱을 할 겁니다. 그럼 분자는 사인 세타 제곱이 되겠고 분모는 2를 제곱해야 되니까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곱해져 있는 녀석도 전체 제곱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되겠지. 자, S 세타가 완성됐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제 극한을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S 세타를 세타 제곱으로 나눠서 0으로 보내보세요. 그리고 세타는 1, 4분면 이렇게 되겠네. 자, 쌤 같은 경우 이 상태에서 바로 갑니다. 세타 제곱으로 나누래요. 그럼 세타 제곱을 누구한테 줄지를 보면 되잖아. 명확하게 보이지? 누구한테 주면 돼? 분자 있는 이 녀석에다가 세타 제곱을 주면 되죠. 왜? 어차피 이 녀석의 분모는 세타를 0으로 보내도 얘는 0으로 가지만 그 괄호 전체는 1로 가는 거니까 문제 없는 거죠. 괜찮지? 따라서 극한값은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세타를 0으로 보낸다면 앞에 파이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4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분자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극한값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다. 네? 오케이. 자 넘어가 보죠. 다음 장 118. 못 풀어, 안 풀었고. 가은이는 80번 하나야? 79는 모르겠어. 채원이는? 없어. 이거 두 개 합시다. 79번 가볼게요. 뭐 이 그림 설명으로 거의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 AB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니까 AB 길이는 2겠죠, 그죠? 요거 한번 표현해 봅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있으니까 여기 1, 여기 1. 그럼 전체는 여기는 2, 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가 지름인 1이었으니까 P의 각도가 얼마겠니, 명훈아? APB, 각 APB 얼마? 여기 각도가 얼마겠니? 90도. 좋아요. 원주가 90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세타가 등장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극한을 구하거나 뭐 미분을 해야 될 때 전부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직각삼각형을 찾아야 그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직각 찾기를 가장 먼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다 다 쓸게요. AP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세타 기준으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 2에서 코사인 방향으로 내려가니까 2 코사인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설명을 조금 더 읽어보면 지금 이쪽 활골에서 지금 여기를 얘기해요. 활골에서 이 BP 선분과 원호에 접하는 원을 그어서 뭐 이렇게 원의 중심에서 연결했다 이런 녀석이거든. 어쨌든 접하는 데니까 한 번 더 표현해보면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그러면 선분 AP와 선분 OR 또는 OQ 요거는 어때? 평행하겠지, 그치? 평행하다는 얘기를 왜 할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평행. 그런데 요거 잘 봐야 돼. 요 녀석과 방금 했던 요 녀석은 그럼 뭐가 돼요? 닮음 도형이 되지. 닮음 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 또는요, 지금 봐봐. 여기 삼각형에서 얘네 둘이 평행하거든. 그런데 이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같지? 여기가 1대 1이란 말이야. 뭐야? 중점이지. 중점 연결했어요.
이게 중학교 때 나오는 거란 말이지. 다시 삼각형에서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평행하고 그 길이가 얼마다 절반이다 했던 거 기억나니?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이거 사실 닮은 비에서 나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 OQ 길이가 결정이 되죠. 얼마로? AP 길이의 절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작은 원, 지금 QR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반지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머? 그런데 O에서 R까지가 뭐예요? 이 큰 원의 반지름 1이야. 그러면 지름의 길이에 해당하는 QR은 OR 써볼게요. OR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고 거기서 방금 구해놓은 OQ 길이를 빼면 되겠다. 따라서 OR은 1이고 OQ는 코사인 세타야. 이게 뭐가 돼요? 지름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원 넓이 구해보죠. S 세타는 반지름의 파이 r 제곱해야겠죠.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은 방금 구한 것의 절반 1 빼기 코사인 세타에 나누기 2 r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구하라고 하는 극한을 보니까 세타 4제곱으로 나눠야 되거든요. 이거를 세타 4제곱으로 나누면 4제곱이 어디로 가야겠니? 제곱한 대로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4제곱이면 얼마로 들어가야 돼? 세타 제곱으로 들어가면 4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극한의 구조가 맞겠구나. 왜? 분자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보이니까. 그치?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세타를 0으로 보내면 바로 보내볼게요.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앞에 있는 파이는 그대로 남을 거고요. 괄호 안이 얼마로 극한값이 존재하냐 이게 중요하거든. 자, 그러면 이걸로 표현해보자.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로 수렴하지. 그러면 거기에 분모가 2가 또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얼마로? 4분의 1로 수렴하겠죠. 그것의 제곱이 돼야겠죠. 괜찮지? 그래서 16분의 1 파이로 수렴한다. 그래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이게 P분의 Q니까 P는 16, Q는 1 더하면 17. 이 정도로 정답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라는 게 종종 등장해요. 2분의 1의 극한값이라는 거. 알았지? 자, 다음 480번으로 가볼게요. 세타가 등장했으니까 계속 이제 이 세타를 가지고 뭔가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볼게요. 단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P라는 접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축, X절편을 Q라고 하자. 그래서 뭐 그림처럼 A에서 각도 세타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극한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구하라는 걸 잠깐 보죠. PQ는 여기 있어요. Q. 그 다음에 OQ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OQ는 절편 구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구해보자 인데, 자, 원이 등장했고 접점 등장했으니까 당연히 아까 했던 것처럼 접점으로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겠다. 맞죠? 자, 그러면 OA, OP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등변 삼각형 무슨 얘기 하려고? 여기가 2세타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와, 그럼 다 됐다. 그지? 직각삼각형에서 2세타 가지고 있는 길이들로 다 표현하면 되니까 한 번에 가볼까요? 왼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던 구해야 되는 PQ는 지금 PQ 여기거든. 아는 길이 여기가 1이지, 그지? 반지름의 길이니까 2세타 기준으로 어떻게 가야 돼요? 가은아, 어떻게 가니? 셋 중에 하나 찍어봐. 사인이야, 코사인이야, 탄젠트야? 아는 길이에서 모르는 길이를 찾는데 2세타 기준으로
탄젠트죠. 그래서 1 곱하기 탄젠트 2세타. 그래서 탄젠트 2세타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OQ라고 했어요. OQ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는 길이 1 여기에서 모르는 길이 OQ 빗변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2세타 기준으로 코사인 순서랑 반대로 됐죠. 코사인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나눈다가 됐었어요. 그래서 1 나누기 코사인 2세타. 그래서 코사인 2세타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찾았습니다. 그런데 극한을 볼게요. 한번 밀어 놓읍시다.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세타를 4분의 파이의 음의 각으로, 이게 좌극한이라는 얘기인데, 음의 각이 아니라 좌극한이라는 얘기인데,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요. 문제에 웰 디파인을 위해서 이렇게 쓴 거다. 그냥 4분의 파이로 극한 보낸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분모를 보니까 세타 빼기 4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PQ 빼기 OQ니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쓸게요. 탄젠트 2세타 빼기 코사인 2세타 분의 1 짠, 요렇게 되나요? 괜찮나요? 물론 이거 모양 바꾸기가 좀 난 싫어, 귀찮아, 미분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극한의 모양을 다루고 있는 중이니까. 자,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라는 게 좀 불편해요.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자체가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사인, x분의 탄젠트, x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를 다른 문자로 바꿔야겠죠. 그럼 여기는 안 쓰고 있는 x를 쓸게요. 그래야 눈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를 x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다면 x는 0으로 간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극한을 보내는 분모는 x로 바꿨으니까 분자들도 다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바꿔놔 봅시다. 밑에서 할게요. 탄젠트 2세타는 탄젠트 2배에다가 세타 자리에 뭘 넣어야 되냐면 요거 이항한 x 플러스 4분의 파이를 넣어야겠죠. 4분의 파이를 먼저 쓸게요. 4분의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되겠다. 두둥, 각변환이 등장했네요. 자, 써볼게요. 탄젠트에 2를 곱하면 2분의 파이 더하기 2x가 됩니다. 자, 오랜만에 연습 한번 해보죠. 2분의 파이 플러스 예각은 몇 사분면? 제 2사분면. 2사분면은 사인이 양수니까 탄젠트는 음수 마이너스.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1 홀수를 곱했으니까 탄젠트는 역수. 그래서 역수를 그냥 쓸게요. 코탄젠트 안 쓰고 탄젠트 2x분의 1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보면 코사인 2세타분의 1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분모에 있는 코사인 2세타만 구할게요. 그럼 똑같겠죠? 코사인 세타 자리에 4분의 파이 플러스 x를 넣으면 뒤에 2분의 파이 플러스 2x 그대로 쓸게요. 2분의 파이 플러스 2x 이렇게 될 거고, 조금 전처럼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양수라서 코사인은 음수,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곱하기 1 코사인은 바뀌어요. x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극한 모양으로 가서 얘네들 밀어 넣도록 합시다. 위로 다시 올라갈게요. 그러면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는 극한은 x가 0으로 가는 극한으로 바뀌고요. 분모 세타 빼기 4분의 파이는 x로 바꿔놨고요. 탄젠트 2세타는 조금 전에 역수, 즉 마이너스 탄젠트 2x분의 1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 다음에 코사인 2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2세타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겠네요. 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호 정리 조금 하자. 뒤에 덩어리 보면 마가 보이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고쳐놓고요. 그럼 잘 봐봐. 앞에 있는 탄젠트 2x분의 1은 탄젠트 2x의 역수였잖아. 그럼 탄젠트 2x라는 게
관계식에 따라 코사인 EX분의 사인 EX거든요. 맞지? 그러면 요 녀석은 역수니까 사인 EX분의 코사인 EX고 앞에 마이너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지? 그럼 어때?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의 분모가 사인 EX로 동일하죠. 요거 처리를 해주자. 좀 이쁘게 보려고. 따라서 분모 분자에 분모에 있는 사인 EX를 모조리 곱해주면 조금 더 이쁘게 계산이 되겠구나. 모양이. 는 이걸로 갈게요. 는 그러면 x를 0으로 보낼 때 분모부터 정리할게요. x 곱하기 사인 EX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자. 자, 사인 EX를 곱한 이유가 분자의 분모에 해당하는 녀석을 약분시켜주기 위해서니까 첫 번째 덩어리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EX 남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어머, 이러고 보니까 분자가 어때? 1 빼기 코사인 각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1 빼기 코사인 각도. 그래서 요거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는 x를 0으로 보낼 때 분자 잘 봐. 1 빼기 코사인 EX를 쓸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있는 각도의 제곱을 분모에 갖다 놓기로 했거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쓸 거야. 그러니까 EX의 제곱을 갖다 놓으면 되죠. 이게 2분의 1로 수렴하는 값이라고요. 그럼 이제 보정을 해주자면 2x 제곱은 4x 제곱이 될 거고 약분,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되는 분모가 x 곱하기 사인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일단 빨간색으로 쓴 극한은 2분의 1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만 이제 정리하면 되는데 얼추 보인다. 뒤에 거 한 번만 더 바꿔볼까요? 요거 여기서 x 나누어지면 남은 게 뭐야? 사인 2x분의 4x죠. 이 극한값 얼마야? 2분의 4 이겠죠. 괜찮니? 그렇. 2분의 4니까. 왜냐하면 4x분의 사인 2x의 역수니까. 어쨌든 개수비로 나왔다. 그래서 결론. 앞에 거는 결론을 위에다 쓸게요. 따라서 앞에 거는 빨간색 극한값이 2분의 1이고요. 뒤에 거는 2분의 4, 2니까 극한값은 1이야.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장 119 가볼까요? 여기 질문 있나요? 넘어가보자. 120 120이 질문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없나요? 이거 꼭 풀어보세요. 이거 486 넘어가죠. 자, 121 89 89 또 있나요? 가은이 몇 번까지 풀었니? 120까지? 거의 다 풀었네. 오케이. 또 있어요 여기 질문? 여기 490, 491이 조금 재밌는 문제인데 안 푸신 분들은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점검하겠습니다. 489번 볼게요. 미분 가능한 f, 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f 빼기 g의 관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f는 뭐냐 g는 뭐냐 이렇게 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죠? 뺀 게 졌다고 생겼으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방정식. 어머, 이거 도함수를 구해놨네. 그러면 도함수를 구해보죠. f 양변 미분하면 되죠? f 프라임 x 빼기 g 프라임 x는 코사인 미분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 x. 그래서 요 앞에 문제들이 도함수 정의를 이용해서 사인 미분한 거, 사인의 도함수, 코사인의 도함수 구하라고 했던 거예요. 더하기 뒤에 거는 다항함수네요. 10분의 1 x가 되네요. 맞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서 도함수 관계식은 요거밖에 없는데, 어머, 겁나게 복잡하게 생긴 녀석이 는 2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래요. 도대체 뭐냐? 마지막에 보니까
F'과 G'을 곱하면 0은 아니래. 이걸 왜 줬을까? 분모 있는 녀석들이 0은 안 된다라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해봐? 통분해봐. 그러면 이제 괄호 x는 생략할게요. 통분을 하면 F'X 곱하기 G'X가 분모가 될 거고, 그러면 첫 번째 식의 분자는 G'이 한 번 더 곱해질 거니까 G'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더하기 F'의 제곱, 요런 구조가 되겠죠. 그게 2더라. 그럼 G', F' 이거 조금 헷갈리면 다른 문자로 바꿔놓고 해도 돼요. 근데 구조를 보면 봐봐, 분모에 있는 거 곱해서 좌변으로 다시 가져오면 구조가 G'의 제곱 더하기 F'의 제곱 빼기 2배 F' 곱하기 G'은 0, 요런 구조거든. 뭐야 이거? 인수분해지. 인수분해 어떻게 돼요? 뭐가 앞에 와도 괜찮죠? G' 빼기 F'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돼서는 0을 만족한다가 되겠다. 그럼 결론은 뭐야? 알맹이가 0이 되어야 제곱해도 0이겠죠. 따라서 결론은 G'X와 F'X가 같아야 돼 까지 왔어요. 그러면 문제 해석을 다시 해보면 F랑 G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그것들의 도함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양쪽에 각각 그래프라고 생각했을 때 만난다. 교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괜찮아요? 따라서 G', F'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치? 가 아까 0이라고 했거든요. 위로 돌아가 보면 요 녀석이 0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되겠지? 어머, 그러면 sin x를 넘기면 이제 부호가 양수가 되니까 결론은 중간 결론이네요. sin x가 10분의 1 x야. 이렇게. 그럼 아까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왼쪽 오른쪽 함수를 그려서 만난다. 이제 교점이라고 적을게요. 교점으로 해석하면 문제는 실근의 개수는 교점의 개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함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미리 얘기를 해볼게. sin 함수는요, 대표적인 기함수죠. 원점 대칭으로 생겼어요. 10분의 1x도 y는 10분의 1x 생각해보면 기울기가 10분의 1이고 원점 지나는데 1차니까 얘도 기함수, 원점 대칭 함수예요. 그럼 교점 자체도 어떻게 되겠니? 원점 대칭으로 생겼겠죠. 그려보겠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를 찾으면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 여기서 더 이상 제약이 없기 때문에 다 그려볼게요. 자, sin x부터 그려보겠습니다. sin x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한 주기가 2파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놓으면 되겠다. 2파이. 그럼 조금 더 가볼게요. 한 주기 더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가서 4파이. 각도 2파이, 4파이. 더 그려도 되는데 생각해봐. 10분의 1 x라는 1차 함수도 어때요? 원점에서 출발하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10분의 1이거든. 그러면 x가 10 증가할 때 y가 1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분자를 1을 줬는지 알겠지? 여기가 1이거든. 그러면 x방향으로 10만큼 갔을 때 최대값 1을 찍을 수 있는 곳을 가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라디안으로 표현된 거는 잘 봐봐. 파이가 3.14 정도 되는 값이지. 뭐 3 정도 되는 값이라 그러면 요 놈은 이미 10보다 큰 녀석이에요. 그치? 그리고 요 놈 봤더니 얘는 3. 얼마면 얘는 6. 얼마니까 6보다는 큰 녀석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울기 10분의 1을 표현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x 증가량이 10일 때 y 증가량이 1인 그 점을 찍고 싶어요. 그럼 10의 위치를 좀 찾아야겠죠. 맞죠? 그래서 2파이와 4파이 사이에 있는 것도 조사해보죠. 여기가 3파이야. 그러면 3파이는 얼마쯤 되니? 9. 얼마가 되겠죠. 얘가 10보다 조금 작단 말이야. 어머, 그러면 크게 상관없는데 이 정도가 10이라고 적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10,1을 지나야 기울기가 10분의 1이겠지. 근데 그 1의 가이드는 어디서 가져오면 돼? 요 높이에서 가져오면 돼. 아하, 그러니까 여기쯤이 되겠구만. 조금만 맞춰볼게요. 여기쯤이 되겠구만. 그래서 양수 쪽으로만 그려본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아까 뭐라고? 사인 함수와 10분의 1x 함수는 모두 원점 대칭이니까 음수 쪽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대칭 구조니까. 괜찮지? 자, 그러면 여기서 교점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 일단 원점은 놔두고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 3개. 양수 쪽이 3개니까 음수 쪽도 3개. 그리고 원점 1개. 그래서 총 몇 개? 7개. 오케이? 그래서 기함수 원점 대칭이라는 걸 찾아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아직 묻지 못한 질문이 있으면 개별적으로